캔버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각장 이슈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라 소각장 폐쇄와 이전 문제 2021년 2월달에 인천시와 서구청 협약을 맺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새로운 소각장 청라가 아닌 지역에 2027년 이전해서 착공을 하고요. 기존 청라 소각장은 2029년에 폐쇄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서구 지역 정치인들도 소각장 폐쇄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를 줄곧 진행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 대체 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정 의원님, 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죠? 이게 서구의 입장이고, 또 아까 시정 질문할 때도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인천환경공단 최계훈 이사장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희망 고문이다,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눌러 앉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사업 방향이 확실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서구청에서도 이제 입지선정위원회 꾸렸고요. 이미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입지를 많이 추려져 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한 기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들으시는 주민분들은 많은 혼란에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 여부도 있고요. 아무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계훈 이사장, 소각장 마무리까지 6년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제대로 선정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네. 입지선정위원회가 설령 통해서 입지가 대체 부지가 아니면 소각장 대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바로 되겠느냐? 그때까지는 청라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당연히 폐쇄 이전하는 것까지 하고 입지 선정이 한다고 바로 지어지진 않잖아요. 당연히 일정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게 폐쇄 이전 할 생각이라면, 정말 5년 후에 없어질 거라면 거기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수영장을 짓고 복합문화시설을 짓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폐쇄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후에 없어질 그 공간에 운동장을 짓고 수영장을 짓고 강당을 짓겠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나서 계속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게, 사실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민원이 제일 적다, 이런 발언하시는 분이에요. 민원이 제일 적은 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민원이 제일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집행권자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신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이전하기로 했던 인천시장이 이전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간섭을 하는지, 정말 그 기관장이라면 말을 좀 조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개인의 생각이지만 결국은 제가 시정지를 통해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근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다, 우리 진행될 거다, 하여튼 믿고 있었었는데 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정복 시장님의 의중이어서 일부러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면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는 건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반응을 따로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계훈 이사장의 발언이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꾸 반복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 내지 인천시의 의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한다는 겁니까?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아니 이단 변님, 청라 소각장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청라 소각장 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인천시 유정복 시장의 그 의도가 그렇다는 건 최계훈 이사장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뭔가 좀 반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정종혁 의원님이 그때 시정질의 하셨을 때도 앞에서 이제 시정질의를 들었을 때 유정복 시장님은 이제 선거 공약으로 이 청라 소각장 이전을 발표를 하셨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최계훈 이사장님의 발언 내용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유정복 시장님의 내심의 의사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는 만큼 유정복 시장님의
내심의 의사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정복 네. 시장 역시 서구 입장과 같게 입지 선정을 꾸려서 청라 소각장을 2029년까지 폐쇄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네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예. 사실 경희방송 많이 듣잖아요. 유정복 시장님이 듣고 들으신다면 한번 이거는 최기훈 예. 이사장님께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임명권자거든요. 그렇죠. 네, 유정복 시장님이 최기훈 이사장 거기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경솔한 발언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제는 유정복 시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청 입장이요? 서구청 지금 강범석 서구청장 입장은 뭐 지금 2029년에 청라 소각장 폐쇄하는 거 확실한 입장은 맞는 거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서구청장님도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예. 이것도 서구청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좀 더디다 보니 또 서구청에서 강한 의지를 안 보였다 보니 이 틈을 타서 최기현 이사장님이 발언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이젠 서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갈등을 싫어하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을 때는 서구청장님도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예.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최기훈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여기 흔들지 마라, 우리는 가는 방향이 있다, 세게 좀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뭐 기본 입장가 배치된다는 그런 보도 자료 뭐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입장만 얘기하신 거고요. 예. 뭐 강하다는 느낌이나 뭐 반박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장문정, 장태환 구의원 2명이 청라자원 환경소통위원회, 이게 지금 여야 의원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의원들인데 지금 탈퇴를 하고요. 주민들 역시 인천시와 서구청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했던 소각장 폐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청라 주민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우리는 여기 동조할 수 없다라고 많은 탈퇴를 하셨고요. 예. 몇몇 주민들도 같이 다 탈퇴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최기훈 이사장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답변을 꼭 듣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민원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청라 소각장 대체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최기현 이사장은 이제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이 서구 소각장 폐쇄 후에 다음 대책이죠. 서구 내 다른 지역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다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소각장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수많은 입지 중에서 지금 12곳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조만간 12곳이요? 네, 예. 12곳인데 사실 이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오픈되어 있으면 그 주민분들이 또 이게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아마 조만간 3개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3개 정도 줄어들 때는 아마 오픈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부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조만간 다음 달 아니면 해서 한 3개까지 줄어들 이게 예정입니다. 3개가요? 네. 이게 지역이 서구입니까? 서구 외 지역입니까? 당연히 서구입니다. 서구 내에서 다른 지역인데 12곳 다 서구예요? 네, 12곳 다 서구입니다. 서구 내 다른 지역으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입지선정위원회 통해서 자꾸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왜 자꾸 최기현 이사장께서 이런 발언을 해서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최기훈 이사장님 제발 좀 이제 예.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요. 정종 의원님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주민분들은 이제 계속 유정복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예. 조만간 만나기 위해서 만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뭐 대규모 민원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 탄원서를 제출하든 아니면 최기훈 이사장님의 내려오라라는 예. 것까지 강하게까지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일단은 저희는 지켜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하고 그래요? 제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은 제가 앞장서서 할 최기현 예정입니다. 이사장의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 주민분들 지금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청라 소각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번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인천의 교통 정책 이단비 의원님이 들고 오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인천시가 역점을 가지고 유정복 시장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K패스 정책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아이패스죠. 지금 이게 지원 기준 환급 비율 더 확대를 하면서 지금 인기리에 지금 네. 아이패스가 지금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K패스는 지원 기준이 대중교통 사용량 월 15회부터 60회까지 제한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용하신 교통비에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53%, 법률상 청년인 19세부터 34세까지가 3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광역시의 아이패스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K패스 카드, 그러니까 아이패스와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면 월 15회부터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청년의 나이는 인천시 조례상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해서 30%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이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예. 어르신들도 청년과 동일한 30% 환급 비율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책인 인천 광역 아이패스는 일단 인천 광역시의 광역버스 총 이제 213대가 있는데요. 27개 노선에 대해서 정기권 금액 8만 원으로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은 차액을 인천시가 지불하는 정책인데, 예. 올해 한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 시민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7년간 부모 각각한테 인천 아이패스를 통해서 환급하는 것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K패스에 비해서 지원 대상, 지원 환급 비율을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좀 보니까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보시면 예. 생각보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환급 비율을 추가하는 광역시는 예. 인천시가 최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출생일로부터 부모에게 지급하는 아이패스 정책도,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도 인천광역시가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구적인 사업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 네. 이게 지금 2억 8천만 원 예산 편성됐고요. 네. 광역 아이패스 13억 원의 예산, 어떻게 보면은 예산 대비 효과, 뭐 상징성 이건 네. 되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인천광역시 아이패스는 이제 60회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 네. 청년 비율도 늘리고 어르신도 늘리게 되면요. 네. 근데 이게 뭐 당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 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국비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천시의 목표는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효과성이 있다면 국가 정책으로 예. 발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제 천원 주택 정책이나 예. 이제 아이패스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년부터 또 인천광역시에서 바다 패스를 네.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또 어떤 정책인지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인천 아이 바다 패스를 시행할 예정인데, 인천 섬에 이제 관광을 오신 여객선 요금을 인천 시민에게는 시내버스 요금제와 동일하게 1,500원으로 인하하고 남은 차액을 인천광역시에서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섬 주민 또한 안심하고 해상 교통을 통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민 여객선의 경우에는 기존 50% 운임을 인천시가 지원해 왔었는데, 예. 25년부터는 이제 70% 운임 지원을 통해서 수도권 관광객, 그러니까 섬을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을 확보해서 섬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 대목에서 정정혁 의원님, 네. 아까 이게 예산이요. 이게 지금 인천 아이 바다 패스 1,500원으로 시내 요금으로 섬을 다닐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뭐 아까도 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아이패스, 뭐 광역 아이패스,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이거 지속 가능성이 또 뭐 야당 의원으로서 이게 뭐 이정복 호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들인데요. 네. 이거 지속 가능성, 예산 확보 문제 없습니까? 사실은 여기 드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예. 딸 재물포 르네상스나 이런 거 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지금 그 외에 낭비된 예산 정말 많거든요. 그런 예. 거 안 하면 충분히 이런 좋은 정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그 아까 타 시도민 여객선의 경우는 70% 운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인천 시민들이 과연 1,500원 내고 섬에 들어가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한테 예산이 쓰이지 않고 외부인들한테 예산이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일치로 나가면은 거기서 뭐 숙박이라든지 뭐 도시락 싸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 우리 인천 시민한테 써야 할 예산이 외부인한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실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제 인천 시민을 위해서 뭐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이제 르네상스만 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다. 예, 알겠습니다. 이담변님 그러면은 네. 아까 좀 계속해서요. 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많이 모르는 분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이게 또 뭐 홍보비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네. 일단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임 지원을 시작하면 이에 발맞춰서 타겟층인 이제 수도권 주민에게 운임 지원 정책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비단 인천 시민과 섬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패스보다는 바다패스가 홍보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바다패스 홍보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 지금 이도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인천 시민의 세금을 왜 타 시도민에게 혜택을 주느냐라는 비판은 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섬이라는 곳은 관광객이 없으면 이제 관광객의 수입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기도 예. 하고요. 그리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서 백령도를 방문하거나 대청도나 소청도를 방문했을 때 배값이 비싸서 못 빠져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배 편이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시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운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방문객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어도 방문객이 유출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괜찮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반박까지 네. 다 해주셨습니다. 한 시간이 각각 한 1분 정도씩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3연료교, 청라 소각장 문제 그리고 아이패스, 바다패스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든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1분 정도 각각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정혁 의원님. 네, 일단 제3연역교는 아마 지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거고요. 예. 더 이상 민민 갈등은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최기훈 이사장님도 소각장 패스가 아닌 차라리 아이패스를 더 홍보해 주시는 이제 소각장 패스 이제 그만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담비 의원님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네, 지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시즌입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행감 기간 중이시죠? 언제까지입니까? 행감은 저는 11월 18일까지고요. 예, 네, 본 예산은 12월 13일까지. 본 예산 시도 남아 있고요. 네. 권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분 의원님 또 행감 중에 또 이번 정례에서 예산 심사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적 인천 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담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